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일본의 버튜버 그룹 홀로라이브를 운영하는 커버의 6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버튜버의 진입장벽을 느끼는 대중들이 어떻게 팬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커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이 버튜버에 대해 잘 몰라도 편견 없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응답이 정말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지금까지 6년 정도 버튜버를 봐오면서 가장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입덕 포인트가 바로 음악을 듣고서였거든요. 예를 들면 키즈나아이가 2018년 7월 15일에 첫 오리지널 곡인 헬로우 월드를 공개했을 때, 이세계 아이돌이 2021년 12월 22일에 첫 오리지널 곡인 리와인드를 공개했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버추얼 유튜버에게 음악이란 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튜버에게 음악이란 입덕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수단입니다. 보통 버튜버에 입덕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그 버튜버 생방송을 보거나 방송 클립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관 이해하고 생방송 챙겨보고 클립도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고 이렇게 천천히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 버튜버가 부른 노래 딱 한 곡만 들으면 해결이 되죠. 친구한테 만약에 스텔라이브를 영업한다고 합시다. 스텔라이브는 강지가 만들었고 3기까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스텔라이브 멤버가 부른 쇼츠 영상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음악이 입덕을 유발하는데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인 것이죠. 확실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임팩트, 즉 몇 초 만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왁타버스가 비교적 최근까지 커버곡이랑 오리지널 곡을 공장처럼 찍어내던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음악으로 버튜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와서 빠르게 입덕하기 좋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도 너무 공장처럼 찍어내면 이미지 소비가 빠르게 되어 식상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곡도 신중하게 하고 뮤비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적당한 주기로 음악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버튜버에게 음악이란 떡상의 계기입니다. 유명한 네임드 버튜버 채널을 들어가서 조회순으로 영상을 정렬해보면 뮤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라이브 호시마치 스이세이의 비비디바가 조회수 7,740만회, 홀로라이브 모리칼리오페의 신뢰합니다 RIP가 조회수 4,000만회, 이세계 아이돌의 리와인드가 2,200만회, 이오몽의 만찬가가 390만회, 이런 식으로 음악이 차지하는 조회수는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에서 이세돌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2021년 12월 데뷔곡으로 나왔던 리와인드는 한국 버튜버 업계, 나아가 한국 서브컬처 업계 전반에서 떡상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리와인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악굿의 방송 컨텐츠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와인드 뮤비에서 노래에 안무까지 나오는 걸 보고 이세돌은 버추얼 아이돌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와인드가 나오기 전으로 해서 릴파의 프로미스, 아이네의 부엉이, 고세구의 팬서비스까지 멤버별로도 대표 커버곡을 하나씩 내서 이 커버곡으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았죠. 2024년 기준으로도 이 노래들은 이세돌 멤버 각자의 조회수 탑3 영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좀 더 지나고 나온 3집 키딩은 이세돌의 이름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딩에서는 뮤비의 아바타를 활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브컬처 향을 최대한 덜어냈고 여자 아이돌의 청량감 있는 여름 신곡처럼 나왔는데요. 결국 멜론 탑100 차트 최고 순위 6위까지 올라가면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멜론 탑100을 자동 재생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어딜 가든 키딩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세돌이 이렇게 떡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디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서사, 그리고 멤버들 각각의 방송 활동과 노력들이 쌓여온 결과지만, 이들이 모여 만든 음악이 직접적인 떡상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버튜버에게 음악이란 버튜버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버튜버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 캐릭터 같은 아바타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낯설음, 생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튜버의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방송을 끄거나 버튜버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음악이 뮤직비디오와 결합되었을 때 버튜버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상 아바타가 방송에서는 좀 어색하게 움직여서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뮤비에서는 믹싱, 마스터링은 물론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버튜버 아바타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뮤비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호쇼마닌처럼 풀 애니메이션으로 뮤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허니츄러스처럼 일러스트와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뮤비에다가 방송 서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시청자들만 아는 밈 같은 걸 넣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맛이 나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버튜버의 노래 실력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수나 아이돌의 경우에는 가창력 논란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버튜버는 가창력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이브 유니를 보면은 오리지널 곡으로 내꺼 하는 묵과 슈퍼도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곡 모두 가창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꾸 머리에 맴도는 중독성 있는 곡들이고요. 유니의 귀여운 모습을 뮤비에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사를 유니가 직접 담당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솔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유니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버튜버에게 음악이란 서브컬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국내 버튜버가 지금처럼 많이 없고 해외 버튜버를 키리누키로 많이 접하던 시절에는 버튜버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볼 수 있는 서브컬처 장르의 끝판왕, 마이너한 장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버튜버 보는 파이는 서브컬처 덕후들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팬덤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죠. 또한 버튜버 음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호쇼 마린의 아호이가 호쇼 마린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효과음이었고, 고세고의 팬서비스가 한때 트위치 국가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버튜버가 많이 늘어나고 음악도 같이 고도화되면서 버튜버가 서브컬처 업계를 넘어서서 양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브를 예시로 들자면요, 플레이브는 사실 버튜버 문법과 아이돌 문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서브컬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활동 초기에는 플레이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참 많았죠. 악플도 많이 달렸었고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음악으로 정면 승부를 했고, 나오는 신곡들마다 대박을 치면서 2024년 여름에 나온 신곡 펌프 업 더 볼륨이 멜론 탑백 차트 1위를 달성했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버튜버가 음악을 통해 타 음악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도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방금 예시로 들었던 플레이브의 경우 타 가수들과 같이 쇼츠 챌린지를 찍기도 하고요. 일본 음악 유튜브 채널 더 포스트 테이크에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 건 저로서도 놀라웠습니다. 최근에는 모리 칼리오페의 신곡 고 레터스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그룹 스테이시의 윤이 피처링으로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버튜버가 제도권 안으로 안착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음악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버튜버에게 음악은 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 중에 버튜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버튜버 활동도 어찌 보면 비즈니스이고 돈이 되어야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음악은 돈을 벌어다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기 급상승 음악이나 음원 차트에 오를 수가 있죠. 음악이 만약에 히트를 한다면 음원 수익과 홍보 효과 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음악이 많이 쌓이면 콘서트도 열 수 있겠죠. 홀로라이브처럼 오프라인 콘서트를 주기적으로 여는 경우 티켓 수익뿐만 아니라 굿즈 수익도 발생할 것이고, 콘서트를 통해 기존 팬덤의 충성도가 강화되거나 신규 팬덤이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추후 발생시킬 잠재적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음악을 만들고 콘서트를 하는 게 항상 흑자인 건 아니지만, 한국 버튜버 업계를 보면 서브컬처나 게임에서 활동하시던 유명 작곡가들이 버튜버 곡을 만들어준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허니츄러스의 오리지널 곡 아이아이와 출근하지 뭐에서는 탁이라는 분이 참가했고, 이호몽의 오리지널 곡 월야에서는 작곡의 랑비, 믹싱과 보컬 튠에 MTU가 참가를 했죠. 사실 이건 일본에서도 트렌드였는데, 보컬로이드 작곡가의 노래를 우타이테가 커버하는 게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작곡가가 아예 처음부터 버튜버에 붙어서 버튜버용 노래를 작곡해주는 것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임드 작곡가들, 더 나아가 뮤비 제작자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버튜버 업계에 계속 붙는 걸 보면 역시 버튜버 음악이 돈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버튜버에게 음악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관해 다뤄보았는데요. 버튜버로 활동하려면 물론 아바타와 방송 능력이 뛰어나야겠지만 음악이 정말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커버곡이든 오리지널 곡이든 말이죠. 그리고 가창력은 엄청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튜버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시면 한번 도전해보셔라 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스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